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군사정부 이전부터 경제계획을 수립한 전사가 있었기 때문에 군사정부에서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승만 정부에서 경제실태조사와 분석에 근거하여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1958년부터 수립하기 시작하여 1959년 말에 완성하였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민주당 정부에서도 경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승만 정부에서 수립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민주당 정부에서 수립된 경제계획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당시 시대적 요구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즉 경제개발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보선은 1960년 8월 취임 연설에서 4월 혁명을 통해 정치적 자유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는 경제적 자유를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내각 책임제에서 실질적인 국가 행정을 관장했던 장면 총리는 1960년 8월 27일 국회에서 행할 시정방침 연설에서 앞으로 중요하고도 중첩된 당면 문제를 돌파하여 혁명 정신을 구현하고 당면한 민족적 과제인 경제 건설을 수행해야 한다는 중대한 책임을 통절한다라고 하면서 경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급히 장기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즉, 민주당 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4.19 혁명을 통해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의 회복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에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것 등이 민주당 정부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경제 제일주의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민주당 정부는 출범 직후인 1960년 9월부터 경제개발계획 수립 의사를 천명했고 같은 해 12월에 장면 총리는 국회에서 답변을 통해 이승만 정부가 수립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7개년 계획으로 연장하기 위한 연구와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사실상 1960년 12월 이전부터 경제개발계획 수립 작업을 진행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경제개발 3개년 계획 수립을 주도했던 산업개발위원회가 민주당 정부에서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자료는 1961년 2월에 민주당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요강의 표지인데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작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립 요강은 경제개발 계획의 작성 지침에 해당하는 것인데 계획의 목표와 과제, 개발 전략과 정책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이후 민주당 정부에서는 경제계획 수립 작업에 박차를 가해 1961년 4월 말쯤 거의 완성했고 5월 12일에 오유영 무임소 장관이 장면 총리에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을 보고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민주당 정부 명의의 경제계획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군사정부는 경제를 중시하고 성장 지향적인 정부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경제개발 계획과 관련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5.16 군사정변 직후에 건설부 안으로 발표된 제1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시안입니다. 건설부는 군사정변 직후 군사정부가 민주당 정부의 부흥부를 폐지하고 설립한 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이 시안을 수립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시안이 군사정부에서 수립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정부에서 수립한 것을 건설부 안으로 표지만 바꾸어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사정변이 발생한 날과 이 계획이 발표된 날의 시간을 고려할 때 이들의 주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군사정부의 경제개발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얼마나 분명했는지를 이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이전 정부와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군사정변 직후에 건설부안을 발표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곧바로 또 다른 경제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승만 정부와 민주당 정부에서 수립된 경제계획은 전부 산업개발위원회 주도로 수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를 활용한다면 경제계획을 쉽게 수립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군사정부는 산업개발위원회와 다른 기구를 통해 경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이전과는 다른 목표와 전략을 갖는 경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군사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정부의 경제계획은 처음에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재정경제위원회 안에 설치된 종합경제재건기획위원회에서 수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재정경제위원식이 주도한 이 기획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과 보좌위원 3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전 산업개발위원회에서 활동한 사람은 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새로 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기획위원회는 건설부에서 작성한 제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과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장기종합경제개발계획 그리고 기획위원회에서 작성한 장기개발계획을 분석 검토하고 경제사부 실무자와 각 분야의 민간경제단체가 제시한 광범위한 자료를 종합해서 얻은 데이터에 입각하여 국내 산업의 자주적 발전을 저해하는 애로를 타개하고 국제수지의 균형을 이룩하여 자립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원칙 아래 경제계획안을 작성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대략 2개월여의 준비를 거쳐 완성된 종합경제재건계획안은 1961년 7월 22일자 주요 일간지에 발표되었으며 통상 최고회의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최고회의안은 이후 경제기획원 주도로 작성되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작성 지침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전 정부에서 수립한 경제계획과는 여러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지는 주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목표 성장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성장 지향성을 설명하면서 지적하였듯이 종합경제재건기획위원회에서 작성한 경제계획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계획기간 동안에 연평균 목표 성장률을 7.1%로 상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목표 성장률은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박정희 정부의 지향이나 성장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경제계획을 수립한 산업개발위원회에 종합경제재건계획안을 수립하도록 위임했다면 이러한 목표 성장률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전 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박정희 정부는 산업개발위원회가 아닌 군사정부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에서 이 계획을 수립했고 이 결과 이전 경제 추세를 벗어난 높은 목표 성장률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당시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목표 성장률을 높게 잡았다는 것은 기업과 국민의 참여와 노력이 중요할 뿐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경제 성장을 위한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운영을 시장에 맡기기보다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여 경제 개발을 이끌어 가야 할 필요성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제1차 경제계획은 최고회의안 발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작업을 주도한 것은 민주당 정부의 부흥부와 산업개발위원회의 업무를 승계하여 설립된 경제기획원이었습니다. 경제기획원은 최고회의안이 발표된 1961년 7월 22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제1차 경제계획이 수립되는 1961년은 아직 군사정부 시기여서 경제기획원의 역할은 제한되었습니다. 원래 경제계획은 기획기구인 경제기획원에서 계획 작성 지침을 수립하여 집행부서인 정부 각 부처의 작성 지침에 근거하여 부문계획과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군사정부의 성장 의지를 정확히 반영할 종합경제재건기획위원회를 통해 계획의 작성 지침이 이미 완성되어서 경제기획원은 정부 각 부처의 부문계획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더욱이 정부 각 부처에서 수립된 부문계획과 사업계획은 경제기획원이 아니라 국가재건 최고회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1961년 6월 말부터 상공부 화학과장으로 재직한 우원철의 회고에 따르면 화학부문 사업계획을 준비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시기는 8월 초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은 경제기획원에 제출되었습니다. 경제기획원은 국민소득, 산업구조, 국제수지, 재정금융, 투자재원 등 국민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총량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정부 각 부처에서 제출한 부문계획과 사업계획을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제1차 경제계획의 시안이 완성된 것은 1961년 9월 중순이었습니다. 경제계획은 여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기획원과 정부 각 부처 중심으로 수립된 제1차 계획 초안은 학계, 산업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기구인 중앙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기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경제계획안은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조정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상정되어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61년 12월에 최종 완성된 제1차 경제계획은 1962년 1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제1차 계획의 1차 년도가 1962년인 것을 감안하면 늦게 발표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961년 5월에 군사정변을 일으킨 이후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제1차 계획을 완성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에 관심과 의지가 매우 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